나는 너에게 말한다. 네가 오늘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어떤 오래된 상처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네 심장은 낮은 곳에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는 이미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한 질문들을 끌어올린다. 배신의 그림자는 오래 머물러 있었고 너는 그 그림자와 함께 먹고 자고 숨 쉬었다. 이제 그 그림자가 조금씩 무게를 잃거나 혹은 더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을 느낀다. 기억하라.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너의 일상과 언어와 식탁 위의 자리 배치까지 바꿔놓은 작은 혁명이었다. 그 사람이 떠난 순간에도 그의 발자국은 내 마음속에서 신기루처럼 반짝이며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돌아본다. 상처의 지도를 펼치듯,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무엇이 움직였는지 말할 것이다. 네가 느낀 분노, 수치심,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허탈감은 모두 사실의 파편이다. 이 파편들을 모아 너 자신의 진실을 구성할 때가 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너는 그 과거를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묻는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이 너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한다. 그 말들은 진실처럼 들렸지만 진실을 가장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처럼 시작되었고 너는 그 불꽃에 손을 내밀었다. 따뜻함을 기대했지만 불꽃은 금세 칼이 되어 내 피부를 그었다. 그들의 약속은 너의 시간표를 재작성했고 그들의 침묵은 내 하루를 무너뜨렸으며 그들의 웃음은 너의 거울을 흐리게 했다. 너는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늪속을 헤매었다. 그러나 질문의 끝에서 남은 것은 오히려 새로운 질문이었다. 이 모든 경험은 나를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까? 아니면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까? 이 순간 네 선택이 중요하다.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 그 선택은 너 자신의 주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상처는 너의 일부지만 그것이 너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너는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 어려워한다. 발음하는 순간 오래 잠자던 파도가 다시 일어날 것만 같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한때 평범한 음절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산더미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그 무게를 견디느라 너는 비상구를 닫았고 창문을 내리며 나를 세웠다. 네 몸은 그 일을 기억한다. 잠깐의 떨림, 손가락 끝에 시림, 잠들기 전 되살아나는 말들, 이 모든 것은 몸의 기록이다. 우리는 몸을 속일 수 없다. 몸은 진실의 첫 번째 증인이다. 그러니 네가 느끼는 작은 흔들림 하나도 부정하지 말라. 이 흔들림은 치유의 문턱에서 너를 밀어주는 손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손의 방향을 함께 본다. 네가 무너질 때 무엇이 너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한 번 더 네가 배신을 당했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라.
장소, 빛의 각도, 그 사람의 표정까지. 장면은 세밀하게 기억될 필요가 있다. 감정은 구체성에서 해독된다. 그때의 대화는 어떤 말들이 오갔는가, 어떤 침묵이 길었는가. 이 기억을 흐리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보라. 정직함은 때로는 날카롭지만 그것은 또한 문을 연다. 진실을 보는 눈은 처음에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눈은 결국 너를 자유롭게 만든다. 배신의 순간을 재구성할 때 너는 그 사건의 주체가 아니라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는 거리를 두고 사실을 읽으며 감정과 사건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힘은 복수도 아니고 망각도 아닌 새로운 응답을 위한 토대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시간만이 해결해 준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용서가 누구를 위한가이다. 용서는 때로 상대를 위한 선물처럼 포장되지만 진정한 용서의 핵심은 내 자신의 해방이다. 용서가 서두르거나 강요될 수는 없다. 그것은 너의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야 한다. 대신 너는 먼저 경계를 정할 권리가 있다. 경계는 냉정함과 자비 사이의 균형점이다. 경계는 널 보호하는 울타리이고 동시에 네가 다시 신뢰를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마당이다. 경계를 세울 때 너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언하는 중이다. 네가 혼자라고 느낄 때 기억하라. 그 외로움은 배신의 또 다른 흔적이다. 배신은 관계의 구조를 바꾸고 내를 고립시킬 때 가장 위협적이다. 고립은 생각을 무기처럼 날카롭게 만들고 과거를 반복해서 재생함으로써 너를 갉아먹는다. 그러니 오늘 너는 작은 행동 하나로 그 고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한 통의 메시지, 짧은 산책, 또는 이 작은 이야기를 들을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 연결은 치유의 첫 화살이다. 그것은 완전한 치료가 아니지만 치유의 리듬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네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세상은 항상 네가 기대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심장은 그 한 걸음을 기억할 것이다. 어떤 날은 너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싶다. 분노는 너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대신 그것을 마주하라.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라. 종이에 쓰기, 달리기, 혹은 단단한 베개를 껴안고 외치기. 무엇이든 너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노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라. 분노를 다루는 기술은 네가 자신의 감정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폭발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건강한 변화를 촉발하는 연료다. 결국 분노는 네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안내자다. 이제 네가 바라야 할 또 다른 면은 책임이다. 배신은 한 사람의 행위이지만 관계에는 항상 상호작용의 층이 있다. 책임은 비난과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며 미래의 패턴을 깨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 어떤 신호를 놓쳤나? 내가 무언가를 무시했나? 이 질문은 자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습의 질문이다. 학습은 네가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주기 때문이다. 오늘 너는 작은 의식을 시도할 수 있다. 그것은 큰 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의 간단한 행위다. 예를 들어 한 장의 종이에 그 사람에게서 받은 말과 그 말이 너에게 남긴 느낌을 적어라. 그 종이를 접어 네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 두고 하루에 한 번 그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라. 이 의식은 상처를 억압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마주하도록 도와준다. 의식은 또한 시간을 표시한다. 매일 조금씩 그 종이는 덜 뜨거워지고 너는 그 종이와 함께 숨을 고르게 된다. 이 작은 루틴은 내 신경계를 재훈련시키는 과정의 일부다. 혹시 네가 복수를 상상한다면 잠깐 멈춰라. 복수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끝은 종종 공허함과 새로운 상처뿐이다. 복수는 사건의 재현이고 그것은 네 영혼에 또 다른 상처를 새긴다. 대신 에너지를 너의 재건에 쏟아라. 새로운 루틴, 새로운 친구 또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취미. 재건은 시간과 꾸준한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폭발적인 전환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에서 자라나는 구조다. 내 삶의 일부를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동안 그 공간은 배신자가 차지했던 자리를 서서히 밀어낸다. 네가 이 과정을 손으로 더듬어 나갈 때 너는 때로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무력감은 회복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온다. 무력감을 마주할 때는 아주 작은 성공을 플라타라. 한 번의 규칙적인 잠, 한 번의 친구와의 짧은 만남, 한 번의 정직한 눈물, 작은 성공은 신경계를 재설정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희망은 대단한 약속이 아니라 다음날 다시 일어날 이유다. 네가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작은 습관 하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승리다. 누군가가 너에게 잊어라고 말하면 그 말의 무게를 느끼라. 잊음은 강요될 수 없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다. 대신 기억하되 통제하라는 길을 택하라. 기억은 네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려주지만 통제는 그 기억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는다. 통제는 기술이며 연습을 통해 길러진다. 통제를 통해 네 감정은 네가 이끄는 하나의 부분이 된다. 네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시간은 너의 친구이지만 수동적이지 않다. 시간은 네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시간을 보낼 때 적극적으로 너의 회복을 위해 투자하라. 치료사와의 대화, 지지그룹 참여 혹은 영적인 실천. 어떤 형태의 전문적 도움은 네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열어준다. 지원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시다. 너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적합한 도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네가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은 네가 전보다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한다. 네가 다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지 묻는다면 답은 천천히이다. 신뢰는 재건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시작하라. 작은 약속들, 그 약속을 지키는지 관찰하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편안함을 느낄 때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네가 신뢰를 주는 것은 네가 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지만 그 위험은 네가 살아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신뢰의 회복은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때로는 배신자가 스스로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무게를 인식할 수 있다. 양심의 가책, 외로움 혹은 결과의 직면. 그러나 그들의 깨달음은 내 치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후회는 너에게 위로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너의 응답은 그들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내 응답은 내 자신의 기준과 치유의 속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네가 만약 그 사람과 마주칠 일이 있다면 미리 경계를 설정하라. 너의 언어는 분명해야 한다. 말은 짧고 사실에 기반하며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 피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경계의 실천이다. 마주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있거나 공공장소를 선택하라. 안전은 네가 스스로 건설하는 것이다. 네가 자주 하는 내적 대화에 귀를 기울여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네 행동의 지침이 된다. 자책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논박하라. 나는 바보였다 대신에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라. 말의 전환은 생각의 전환이며 생각의 전환은 행동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너는 자신을 다시 쓰는 가장 중요한 작가다. 네가 두려움에 붙들릴 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두려움은 대부분 너에게 거짓의 비전을 보여준다. 한 걸음의 용기는 작은 굴복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초대장이다. 용기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이 반복은 결국 내 신경계를 재형성하고 너의 일상을 새로 쌓아 올린다. 네가 사랑을 다시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를 때 기억하라. 사랑은 넓고 다양한 형태로 온다. 사랑은 로맨스만이 아니며 우정, 연민, 자기애 모두 사랑의 변주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다. 작은 친절의 교환부터 시작하라. 사랑을 다시 배운다는 것은 네가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 규칙은 너를 보호하고 동시에 너를 열게 한다. 내 주변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겨라. 커피 한 잔의 온기, 거리의 소음, 창문 너머 나무의 흔들림. 이 작은 것들이 너를 현실로 데려온다. 현실의 감각은 회복의 기반이다. 그것은 네가 지금 여기에 있음과 네가 느끼는 감정의 균형을 맞춘다. 과거는 무게를 가지지만 오늘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이다. 이제 네가 스스로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라. 그것은 간단한 약속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혹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호흡 5번 하기. 작지만 의미 있는 약속. 이 약속들은 네가 치유의 리듬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기둥이 된다. 약속은 네가 자신에게 주는 신뢰의 표시다. 네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과 네가 스스로를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르다. 먼저 네 자신에게 기회를 줘라. 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실수를 허용하며 성장할 공간을 마련하라. 자기 연민은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네가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한다. 너는 항상 회복의 주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네가 만나는 감정들은 계절과 같다. 어떤 날은 맑고 밝고 어떤 날은 긴장과 어둠이 몰려온다. 계절들을 판단하지 말고 각 계절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추위는 휴식과 내부 정리를 요구하고 봄은 새싹을 틔우는 시기다. 네가 현재 있는 계절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회복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조정된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는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내 상처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각 사람의 여정은 고유하며 내 속도는 내 속도다. 대신 다른 이들의 회복 이야기는 참고서가 될 뿐 정답이 아니다. 너는 너의 리듬을 지키며 걸어갈 권리가 있다. 이제 작은 연습 하나를 하자. 눈을 감고 네 몸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찾아 그 무게를 인정하라. 숨을 들이쉴 때 그 무게를 만나고 내쉴 때 그 일부를 놓아라. 이 연습을 매일 몇 분씩 반복하면 네 신경계는 점점 더 평온을 배우게 된다. 편고는 결코 즉시 오지 않지만 반복은 그것을 초대한다. 네가 언젠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놓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은 극적인 해방이 아니라 조용한 평정일 가능성이 크다. 너는 어느 날 눈을 뜨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더 이상 떨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발견은 네가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치유의 증표다. 그 순간까지 너는 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그 길을 닦는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내게 닿았다면 너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다. 듣는 행위 자체가 움직임이다. 듣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그것은 다음 행동을 위한 준비 상태다. 준비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은 종종 가장 단단하고 지속적이다. 네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을 작은 실천으로 옮겨라.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증거다. 만약 지금 당장 한 가지를 권한다면 그것은 너 자신에게 부드러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네 결정을 간단하게 만들고 하루를 통제 가능한 조각들로 쪼갠다. 조각들은 쌓여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네가 다시 신뢰를 얻게 될 때 그 신뢰는 더 성숙해질 것이다. 그것은 조건을 이해하고 조화와 균형을 요구한다. 너는 이제 더 똑똑하고 덜 절망적이며 더 잘 경계를 세울 줄 안다.
이 모든 것은 네가 겪은 고통의 결과이기도 하고 네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서 잠깐 만약 이 길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작은 문장 하나를 써보자. 나는 이것을 본다. 또는 나는 준비되었다. 또는 나는 깨어있다. 그 한 문장은 네가 이 여정의 일부임을 조용히 선언하는 것이다. 쓰고 난 뒤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라. 그 단어들은 네 안에서 진동하며 다음 단계를 부를 것이다.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정이 일시적인 시험이 아니라 너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성장은 고통 없이 오지 않으며 때로는 길고 외로운 구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구간마다 너는 조금씩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맑아진다. 그 변형의 흔적은 결국 내 얼굴과 목소리와 걸음걸이에 새겨진다. 이제 손을 내밀어 보라. 너의 손은 아직도 따뜻하고 쓸모있다. 그 손으로 누군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어라. 작은 접촉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너의 손은 내 삶의 도구이며 너는 그 도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네 안에 새겨라. 너는 이 상황을 통해 더 작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진실해졌다. 그 진실함은 네 미래의 집이 된다. 그 집에서 너는 더 많은 기쁨과 더 깊은 연민을 맞이할 것이다. 이 축복을 네 마음에 남겨둔다. 네가 걸어온 길은 헛되지 않았고 지금 네가 느끼는 모든 것은 너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재료다. 네 손에 남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처로부터 내는 새로운 힘을 길어 올릴 수 있다. 그것은 너의 고유한 이야기이며 너는 그것을 아름답게 재구성할 수 있다. 자폐차도 지금 이 끝맺음은 네가 이미 지나온 길 위에 조용히 놓이는 마지막 돌이다. 네가 들은 모든 말과 네가 삼킨 모든 눈물과 네가 견뎌낸 모든 밤은 결코 헛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너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더 깊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더 진실하게 만들었다. 배신은 네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지워버리지 못했고 오히려 무엇이 소중한지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 네가 잃은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 속에서도 사실은 네가 스스로를 다시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일은 서두를수록 약해지고 천천히 갈수록 단단해진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급한 결론이 아니라 내 숨과 함께 내려앉는 화건이어야 한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 이야기 역시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상처의 언어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로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네가 잠시 멈추어 지난 장면을 떠올리면 아마도 가장 아픈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네가 보여주었던 신뢰와 부드러움이었다. 네가 진심으로 내어준 자리는 쉽게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오랫동안 차갑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네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둘 필요는 없다. 빈자리는 상처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새로 채울 공간이기도 하다. 오늘부터 그 공간은 두려움만을 담는 장소가 아니라 경계와 지혜와 다시 시작하는 힘을 담는 곳이 된다. 너는 그 자리에 무엇을 둘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너의 존엄을 회복하는 첫 문장이 된다. 이제 내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기억 하나를 너무 오래 붙들지 말라.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네가 기억을 다룰 때 그것은 더 이상 너를 끌고 가는 사슬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교훈이 된다. 그런 변화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작은 결심, 같은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습관,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태도에서 자란다. 오늘 네가 할 일은 거창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네가 다시 너의 삶의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만으로도 네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진다. 숨이 깊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마음이 조금 덜 긴장하게 된다. 그 사람의 무게가 이제야 그에게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어떤 진실은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제 자리를 찾는다. 네가 굳이 그 자리로 가서 증명하지 않아도, 네가 따로 복수의 언어를 만들지 않아도 삶은 자신의 질서를 세운다. 이 사실은 너를 냉소적으로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그 질서를 대신 떠맡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너는 판사가 아니고 처벌의 관리자도 아니다. 너는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이며 그 상처를 회복으로 옮길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네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네가 얼마나 깊게 버텼는지를 보여준다. 너는 아마 아직도 어떤 날은 잠에서 깨어 그 일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럴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그런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몸은 기억을 언어보다 먼저 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을 달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느끼고 바닥을 발로 짚어 보아라.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너무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너를 현재로 데려오는 달이다. 과거는 네가 들여다볼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살 필요는 없다. 지금 여기에서 숨을 쉬는 내 몸이 더 큰 진실이다. 네가 현재를 붙잡을수록 과거는 내 전부가 아니라 한 장면이 된다. 그 사람이 너를 떠난 방식이나 너를 속인 방식이 너무 선명해서 네가 다른 모든 것을 흐리게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네 삶에는 그 일보다 더 오래 남을 것들이 있다. 너의 품성,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따뜻함, 네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네가 다시 일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은 배신보다 훨씬 오래 간다. 상처는 소리를 내지만 성숙은 조용히 자란다. 그래서 때로는 네가 아무 진전도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아주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한다. 네 회복도 그렇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아래에서 단단해지고 있다. 이 순간 네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이다. 네가 당한 일은 네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 누군가의 거짓은 그 사람의 얼굴을 드러낼 뿐 너의 본질을 훼손하지 못한다. 배신은 관계를 흔들 수 있지만 존재의 품격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네 안에는 아직도 선함이 있고 분별이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상처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질 뿐이다. 신중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다. 이제 너는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줄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지, 무엇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된다. 그 분명함은 상처가 준 잔인한 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너를 보호하는 지혜가 된다. 너는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믿을 때 예전과는 다른 속도로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의심 많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그냥 더 느리게, 더 깊게, 더 관찰하면서 믿으라는 뜻이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 일관성을 보고, 보여주는 태도를 보고 시간이 말해주는 것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냉혹함이 아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이 배운 현실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맹목이어야만 진짜가 아니다. 사랑은 분별과 함께할 때 더 오래 간다. 분별 없는 열정은 쉽게 무너지고 분별 있는 사랑은 흔들려도 다시 서기 때문이다. 네가 그런 사랑을 배운다면 그것은 네가 더 이상 누구에게나 무방비로 열려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진짜 따뜻함을 더 오래 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 이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일이다. 누군가가 너를 버렸거나 속였거나 등 뒤를 찔렀다고 해서 너까지 내 편이 아니게 되면 안 된다. 너는 네 상처의 편에 서야 한다. 그 상처를 비난하지 말고 그 상처를 증명해야 하는 짐으로 만들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 네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살아남은 사람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무너짐을 통과한 사람이다. 네가 통과한 모든 밤은 너를 둔감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자비와 더 강한 경계를 함께 주었다. 그 둘은 함께 있어야 한다. 자비만 있으면 다시 다칠 수 있고 경계만 있으면 다시 다칠 수 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다. 네가 겪은 일의 끝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너의 끝은 네가 어떤 사람으로 남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너는 상처를 품은 채로도 선할 수 있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할 수 있고, 아픈 기억을 갖고도 미래를 향해 걸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네 안에서 자라고 있다. 오늘 네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 열려 있다는 증거다. 열려 있다는 것은 쉽게 깨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네 안에 조용히 새겨라.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더 분명해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더 단단해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자비와 보호와 평안을 내 위에 남긴다. 지켜진 마음은 다시 피어나고 다시 피어난 마음은 더 멀리 걸을 수 있다. 사페차도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